자, 경금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경금과 간목은 뭐죠? 좋죠. 계속 좀 반복된 이야기 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경금의 기본적인 살기고 간목은 생기니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금은 뭐예요? 간목을 쪼개서 간목을 뭐하게? 쓸모있게 만들어줘요. 간목을 쓸모있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톱이 간목을 만나게 되면 매사에 정복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이권 쟁취를 잘할 수 있다. 즉 간목을 쓸모있는 상품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 이재박다 그 말이죠. 간목을 쪼개가지고 쓸모있는, 옛날엔 장작도 갖다 팔았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벌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간목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삽목이에요. 죽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화 조절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물기가 없고 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화가 조절되면 생목이 된다.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해서 항상 이 삽목이라고 보면 안 되고, 물이 있어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죠. 근데 물이 이미 들어가면 이제 그건 생목이 된 거죠. 경금의 입장에서는 간목을 상품을 만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쳐서 뭔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간목이 좋긴 하나 독선적일 수 있다. 간목이 태양한 경우는 간목이 이루어지는 반극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끼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큰 나무들을 수백 그루를 이게 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치다 보면 뭐가 해요? 도끼 날이 부딪혀져요. 그게 뭐다? 이지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목, 금이 목을 그가는 게 원칙이나 목이 다시 목다 금결 그랬죠. 목이 많으면 금이 결 이지러질 결자로 그죠. 목다 금결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다 금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목에게 원래는 도끼가 나무를 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나무가 많은 경우는 그래 내 차봐 막 그래서 아무리 싸움 잘해도 수백 명이 떼그로 달라들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농락이 당할 수 있다. 자 토다금에는 뭐예요?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뭐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다금의 경우는 간목이 오면 좋겠죠. 왜? 간목은 목극토, 목이 뿌리로 토를 다 제압을 해요. 그러면은 토가 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극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토가 금을 묻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무 뿌리가 가서 토를 전부 부드럽게 다 만들어버리면 금이 삐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목극토, 간목이 목극토하여 금이 매장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화가 약할 때 목생화로 정화를 살려주어 금을 재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생화, 도끼가 이제 장작불 만들어진다 얘기했죠. 자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 을목은 너무 귀여워요. 꽃나무잖아요. 나는 큰 도끼인데 큰 도끼로 꽃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너무 귀여워서 그냥 합을 하죠. 그래서 자, 을경합으로 합의하면 양간의 특성이 사라진다. 자, 큰 도끼가 이쁜 여자한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을경합이 되면 꽃을 든 어린아이에 의해서 탱크가 정지되는 사진. 요건 아마 천안문사 때 보시면 탱크가 이렇게 왔을 때 아마 타임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소녀가 꽃을 한 송이 들고 있기 때문에 탱크가 보통 이제 막 밀고 가버릴 수가 있는데 밀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탱크가 뭐예요? 경금이죠. 그런데 작은 꽃을 들고 있는 소녀는 뭐예요? 을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강한 살기가 을목을 만나면 유해지거나 변하여 양간의 살기가 없어지거나 감축이 된다. 즉 경금이 외강 내유로 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그 자체 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성향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을경합은 다시 금이 되어도 금이 되기 때문에 정제인 을목은 희생하는 남편인 경금은 그 희생을 가볍게 생각한다. 자 경금은 뭐예요? 플러스 금이에요. 플러스 뭐. 그 다음에 을목은 마이너스 목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뭐다? 음양이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정이 들어간다. 정. 그러면 정이에요. 자, 금의 입장에서 나무는 뭐다? 금목 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돈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내 재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여성을 하나의 자기의 그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생각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 자기 와이프를 재물로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받는 걸로 봤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이런 경우는 을목 입장에서는 잘 흘러갈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답답함을 느껴. 너무 나를 구속시키려고 한다고 보는 거죠. 합이 됐을 때 그래. 갑기합 때도 마찬가지. 깁도 입장에서 보면은 갑목이 남편이고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남편이고. 왜냐면 다 정관이에요. 그렇죠? 또 뭐죠? 신금 입장에서는 병신, 병화가 다 정관이에요. 나를 극하는데 다 음양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정관이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은 좀 쉽게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희생을. 자, 신약한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을목에게 빠져 형제, 친구, 선후배를 저버릴 수 있다. 근데 경금이 통근하는 경우 신앙 경우는 을목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경금이 강하면 남자가 아주 강하면 여자를 휘어잡되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않죠. 근데 자기가 약하면 이쁜 여자한테 넋이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살랑살랑 여자가 막 하면 자기의 그 용맹함을 잊고 그냥 여자 치마폭에 놀아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한 경우에는 을목에 빠지지 않는다. 신앙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밑에 천간의 경금이 지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같은 경금을 지지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통근할 수 있다. 밑에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이 있어야 되겠죠. 뭐 지장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경금이 을목을 보면 저숙한 경우는 경향이 있고 을경합이 되면 축월성의 진격이 되고 규명이 된다. 뭐 이거 옛날에 있는 말 같아요. 축월성의 진격이 되고 규명이 된다. 이때 을경합을 깨거나 방해하는 것은 병화, 정화, 신금이 방해한다. 그렇죠? 병화, 정화 전부 뭐예요? 뭐죠? 경금을 녹이려고 하고 신금은 뭐예요? 을목을 어떻게 해요? 치려고 하죠. 을목을 날카로운 칼이니까. 경금 병화 기본적으로 뭐 나쁘진 않겠죠. 자, 경금 병화는 햇빛이 있어서 경금을 뭐 따뜻하게 해주거나 절연할 수도 있고 그 대신 병화는 뭐예요?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재련까지 한다면 그러게요. 근데 경금 입장에서는 뭐냐면 신금이 있어요. 신금은 뭐예요? 겁재죠. 겁재는 나와 오행이 같은데 마이너스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럼 경금 입장에서 신금 오면은 내 재물을 빼가는 거예요. 겹재 내 재물을 훔쳐가는 거죠. 그럴 때 병화가 신금 병신 합수로 뭐예요? 신금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임수가 오면은 이 수극화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와 임수가 떨어져 있어야 좋으며 병화와 임수 개수가 있을 때는 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금은 지지 생금인 사화 생지인 사화 같은 병화를 싫어하지 않으나 임수 식신을 충국할 때는 싫어한다. 병화의 관성을 쓰는 사람은 직장 근무에 어울리지 않는다. 정화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도 경금에게 좋지 않다. 너무 강하면 뭐든지. 자, 병화는 빛으로서 열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죠. 경금을 녹일 수가 없어서 도움이 안 되는데 경금이 통근하지 않아서 약하고 강한 병화가 나타나면 약한 전기줄에 강한 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타버린 현상과 같이 되어서 뇌출혈이나 중풍의 염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경금이 강하면 뭐예요? 도끼죠. 근데 약하면 뭐다? 그냥 전기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줄. 그런데 병화는 뭐예요? 빛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전기줄이 너글너글해지죠. 또는 이게 강한 전기라고 하면 이 쇠 전기줄이 약한데 너무 강한 전기가 팍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선이 녹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선에 해당되는 게 뭐다? 우리 몸에 있어서 신경계통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뇌출혈이라든가 중풍의 염려가 있어서 경금이 약한데 병화가 세게 온다. 병화가 아주 강하다. 지지에 뭐 사오미, 인옷을 잃은 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이 신경계통이라든가 뇌출혈, 중풍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또 경금은 뭐냐면 폐로도 봐요. 원래는 우리가 폐로 보죠. 폐. 그럴 경우는 폐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폐암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 경금이 병화를 가장 좋아하는 경우는 양인인 신금이나 겁재인 유금이 나왔을 경우 왜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내가 아닌 나를 괴롭히는 내 재물을 훔쳐가는 내 겁재를 합을 하거나 유금을 눌러버린다는 거죠. 조우상 햇빛이 필요할 겨울일 때도 좋다 그 말이죠. 겨울에 차가운 도끼는 얼어있죠. 근데 햇빛이 딱 비춰주면 따뜻해서 도끼도 좋겠죠. 자, 경금 정화 원래는 좋겠죠. 재련하고 단련시켜 주니까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보면 경금은 뭐죠? 플러스
플러스 금이고 정화는 마이너스 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극금으로 정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인품이 그래서 정관이기 때문에 인품이 반듯하고 위풍당당하여 윈기가 있다. 조직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 장이 될 수 있다. 정관이기 때문에 관은 뭐예요? 직장, 명예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간목이 있거나 간목이 있으면 뭐예요? 이 정화의 불길을 더 살려주죠. 임수가 있으면 정임 한목, 정임 한목으로서 목으로 바뀌면서 정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금상첨화로 부기를 겸할 수 있는 최상급의 사주다. 경금일주가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좋다 그 말이죠. 이 관을 더 빛내주는 것들만 있죠. 여름철에 경금이 신약한 경우에, 여름철 경금이면 좀 너골너골하죠. 뜨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즉 신약한 경우에 정화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뜨겁기 때문에 더 너골너골해지겠죠. 경금이. 이때 경금이 끓고만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뜨거워요. 여러분들 철로가 이렇게 막 늘어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다 또 불길까지 더 강하게 해버리면 철로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거나 막 휘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신경이 쇠약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금 무토는 보면 경금과 무토는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무토는 왜냐하면 무토는 경금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강하기 때문에 토의 도움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경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토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빨리 토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쓸모있게 만들어지고 싶어 하겠죠. 땅속에 묻혀있을 때는 자기 가치가 없잖아요. 그 땅을 나와서 빨리 재련돼서 뭔가 쇠가 되거나 그래야만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가치가 있어지겠죠. 다만 신약한 경우는 무토가 상관인 개수와 합을 하는 경우 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약하면 뭐냐면 자 금생수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자 경금은 플러스 금이에요. 플러스 금. 자 금생수로 가면은 뭐냐면 개수죠. 개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수예요. 마이너스 수. 그러면은 개수가 마이너스 수면은 내 기운이 금생수로 설기당하죠. 설기당하는 거 뭐다? 아생식. 내가 자 경금 입장에서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이에요. 식신. 자 그러면 아생식이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인데 식신은 음양이 같은 거,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 그러면은 음양이 다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상관이에요. 내가 생해주면서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다. 그런데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안 줘. 그러면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대들거나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약한 경우에 이럴 때 내 기운을 더 빼가는 거죠. 개수가. 그럴 때 내가 신약한데 어떻게 해요? 개수가 와서 개수를 흡수를 해버리죠. 무게 합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기운을 개수한테 안 뺏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토가 와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경금이 신약한 경우에 병화나 정관의 관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개수가 자 무토가 왜 이때 도움이냐면 무토가 병화나 정화의 화생토로 기운을 빼버려요. 그러면 병화나 정화가 경금을 치려고 해도 힘이 약하겠죠. 그러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 힘이 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 힘을 빼가 버리는 거예요. 무토가. 자, 무토가 많을 경우에 경금은 뭐예요? 무토가 뭐예요? 큰 산이라고 했잖아. 큰 산 속에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경금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토가 많으면 뭐예요? 첩첩산 중인데 산골짜기의 금은 뭐예요? 너무나 가치가 없어서 그냥 폐광하는 거죠. 그렇죠? 방치한 관맥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도 능력 발휘를 못하거나 현실적인 생각이 약하여 실속이 없다. 토다금의 현상이 되어서 자 제야 토다가 뭐예요? 토가 많으면 뭐예요? 금이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야 선비가 되거나 고독하게 되거나 고집이 세거나 별로 실속이 없다. 이런 경우 간목운이 와야 발전한다. 왜 간목운이 와야 되죠? 목극토로 목을 제압을 해줘야 이 뭐죠? 간목이 경금이 토를 뚫고 나와서 뭔가 쓸모가 있겠죠. 자 기토. 경금은 뭐예요? 큰 바위덩어리. 기토는 뭐예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논밭. 근데 논밭에 큰 바위덩어리가 산에서 굴러와가지고 탁 가운데 박혔으면 좋습니까? 관광상품은 될 수 있지만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죠. 그래서 실속이 없어요.
다음에 정화의 열기를 기토가 설계시키기 때문에 경금에 유리할 것이 없다. 경금은 뭐예요? 정화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재료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정화가 이 기토는 뭐예요? 물기가 있는 밭이라고 했어요. 논밭. 습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습토는 뭐냐면 불빛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정화의 열기를 시켜가지고 금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경금이 소중하게 여기는 간목과 합거해버리기도 한다. 자, 기토는 간기 합토로 합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역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금과 기토는 별로 좋지 않다. 신약한 경우에 기토가 정인이 되어서 토생금으로, 자, 기토는 마이너스, 경금은 플러스, 토생금. 그래서 생애 중에서 정인이 되기 때문에 백사장에서 금을 깨는 경우가 되어서 생각 밖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 항상 나쁘지는 않고 그럴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경금은 뭐예요? 쌍칼이죠. 굉장히 투쟁적이고 살상적이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만난 것보다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제인 을목을 합거하고 을경합을 서로 하려고죠. 간목은 충고하니까 일생 동안 재물은 물론 처복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내 정제인 을목을 다른 경금이 비경 형제가 와서 내 정제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물이 야금야금 없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목도 충고를 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양금 상살로서 큰 사고를 치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다. 계절로는 서리가 내리는 계절에는 우박까지도 쏟아지는 경우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정화가 있어야 하나, 정화가 없다면 병화라도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정화가 꼭 있어야 좋다. 정화가 없다면 폐차장에 버려진 고물과 같아서 무의도식이나 남을 등쳐먹는 건달이나 깡패가 될 수 있다. 자, 경금은 경금을 쓸모있게 만들어준 거 뭐다? 정화, 용광로니까요.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오히려 만들어진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자, 또 계속 반복합니다. 자, 경금, 신금은 뭐예요? 겁재죠. 그렇지만 큰 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금은 도끼고 신금은 날카로운 면도칼이란 말이에요. 날카로운 면도칼이 도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둘이 부딪혀서 싸우면 뭐예요? 신금이 개박살 나겠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만나면 정제인 을목을 충고하여 손재가 끊이지 않고, 다만 이 신금이 오면 날카로운 칼이다 보니까 정제인 을목을 아주 예리하게 빌 수가 있어서 재물적인 손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 왜?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뭐예요? 부인이거든요. 정제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 부인을 자꾸 치고 건드리니까 안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천간의 겁재, 신금은 일간보다 앞서서 설치는 단점이 있다. 자, 원국에 정화가 오면은 정화나 임수가 있으면 재주가 비상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병화가 있으면 병신합으로 양인과 칠살이 합거되니 매사에 밀접하고 대등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이 될 수 있다. 자, 이 병화가 있으면 병신합을 해줘. 이 신금을 없애버리니까 경금 홀로 유일하게 남고 병신합수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경금이 활동하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되고요. 살상을 냉혹하게 하기도 하고 라이벌이 따라다니거나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화에 공덕이 있어야 된다. 안 좋게 쓰일 경우에 정화가 쓸모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화가 있는 집도 봐야 된다. 그렇죠? 화가 있어야 되죠. 특히 신금은 정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금을 잡을 수 있다. 정화는 뭐예요? 신금은 뭐예요?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정화 만나가지고 다시 이미 애쓰고 다 만들어놓은 보석을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다 빠뜨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또한 병화가 오면 신금과 합거를 해버리니까 경금에게도 유리하다. 자, 경금 임수 좋겠죠. 왜? 경금은 재련할 때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금과 인수가 만나면 용광로의 쇠가 물을 만나 당금질할 수 있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주 좋다. 세공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니 경금에 있어서 임수는 아주 유용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다. 정화가 없다 하더라도 임수가 있으면 경금의 기운을 잘 설계시켜서 금생수로 설계시켜서 기 흐름이 청하게 되니 우리가 그러니까 정화가 없다 하더라도 금과 수가 있으면 금생수로 물이 잘 흘러가고 이게 기운이 잘 흘러가니까 뭐다 이게 금수쌍청, 금과 수가 쌍으로 청하다 또는 금백쌍청.
이게 두뇌가 총명하고 기회가 투출하다. 금수상관이 인물이 좋고 똑똑하다. 좀 약간 차갑긴 한데 여러분들 이미 생각해 보세요. 불기는 없어요. 차가운 기운이 아주 감독이 나는데 그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맑은 물이면 뭔가 예리하고 날카롭고 지적이곤 하겠죠. 단지 뭐가 없다? 따스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경금, 임수, 정화, 간목 너무 좋죠. 자, 간목은 정화의 불꽃을 살려주고 불꽃이 확 살아서 경금을 녹여서 그리고 임수로 당금 운주를 해주니까 너무 좋죠. 자, 신약간 사주에 수가 많은데 임수를 만나면 수다 금침, 물이 너무 많으면 금이 밑에 빠져서 물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저 깊숙이 묻힌 광맥이 되어서 쓸데없는 생각, 허황된 생각으로 허송세월하거나 익사하기도 하다. 해물선의 보물선, 해저의 보물선. 그러니까 물이 너무 큰 바다 밑에 광맥이 있으면 그걸 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캘 수가 없겠죠. 캔다 하더라도 뭐가 낮아져? 채산성이 낮아져요. 생산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이라든가 쓸데없는 생각에 몽상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무토가 어떻게 해요? 무토가 오면 물을 가다서 물을 좀 빼주고 그 적당한 물 높이가 낮아지면 그걸 채굴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무토가 있으면 좋다. 당연하겠죠. 자, 경금에 정화가 있으되 임수가 없으면 마무리 작업을 못하겠죠. 왜? 당금이 안 되니까요. 물은 그러니까 쇠는 녹여놨는데 이걸 당금질할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철덩어리로 고철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작 임수가 있어서 쓸모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경금과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경금의 상관이어서 헛된 생각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무토와 합고해버린다. 자, 개수는 경금은 플러스 금, 개수는 마이너스 수, 상관이라고 했어요. 상관. 그래서 경금이 상관이어서 헛된 생각만 하고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관을 상하기 때문에 예컨대 남편을 다치게 하거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금 개수가 있으면 이슬에 습기가 있는 물이 공중에 있는 물기이기 때문에 쇠를 놔두면 어떻게 해요? 녹슬죠. 경금을 녹슬게 하거나 병화를 가려버리죠. 안개로. 그래서 병화나 정화를 가리거나 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공덕을 깎아내리게 된다. 평생에 원망할 일만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개수는 별로 좋지 않죠. 자, 머리가 좋아요. 어쨌든 금생수로 흘러가니까 머리는 좋아도 끝내는 쓸모있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끝내는 폐인으로 되기도 하고 매사에 정도에 임하며 항상 느긋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좋다. 자, 금수상관으로 머리는 좋으나 상관을 잘 써먹으려면 즉 겨울철의 경금에게는 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금수상관은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가 없어요. 금과 수가 있어요. 왠지 뭐예요? 차가운 느낌이잖아. 아주 차가운 느낌. 쎄한 느낌. 그런데 이게 화가 있으면 뭐예요? 따뜻함이 있겠죠. 그리고 간목이 있어서 개수에 수를 빨아들인다면 역시 좋겠죠. 또 화를 꺼버리는 경우는 안 좋겠죠. 간목이 뭐예요? 간목은 사목으로 했어요. 습기가 있다 없다? 없다. 물을 잘 빨아들인다. 수생목이 잘 된다고 했어요. 을목은 반대로 순목에서 안 되고 또 목생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간목은 수생목도 잘 되고 목생화도 잘 된다. 물도 잘 빨아들이고 불도 잘 키운다 그 말이죠. 자, 금수상관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인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금수상관은 그냥 냉혈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금수, 금은 뭐에 큰 도끼고 수는 물에 싸늘한 물이에요. 화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화는 따뜻함인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냉혈한이죠. 냉혈한. 그래서 파격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경금 간목 좋다 안 좋다? 좋죠. 왜? 할 일을 만들어주잖아요. 금목은 뭐예요? 경금은 뭐예요? 장작을 패야죠. 도끼니까. 간목이 뭐예요? 장작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벽갑. 벽갑이라고 했죠. 장작을 간목을 이게 패서 하는 거, 장작으로 만들어준 거. 자, 벽갑. 경금 을목은 고만고만. 잘못하면 이 경금이 강하면 상관없어요. 경금이 강하면 을목이 예쁜 여자가 와도 자기를 지켜가면서 뭔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신약하면 을목 이쁜 꽃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어쨌든 양간으로서 특성이 변한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탱크 큰 무도한 탱크도
그 꽃을 들고 있는 예쁜 소녀 앞에서 멈춘 것처럼 자기 성격이 좀 변한다 이 이야기죠. 특히 경금이 약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경금이 강하면 그나마 괜찮다. 경금 병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겁재인 신금을 합수해버리고 겁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만 안 좋은 것은 임수와 충을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경금에게 뭐예요? 임수는 필요하다고 했죠. 왜? 당금질하기 위해서. 자, 경금 정화 좋죠. 경금을 재련시켜 주니까 좋죠. 자, 경금부터는 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경금이 강해서 무토의 도움은 불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경금 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서 무토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첩첩산 중에 그 광맥이라서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근데 무토가 많으면 첩첩산 중이라서 불리하긴 한다. 필요한 경우는 이제 개수 같은 경우를 이 무토가 무게합파로 개수를 제거해줘. 개수 제거 하는 점에서는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금과 기토는 바위덩어리가 큰 논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경금은 쌍칼 투쟁적에서 안 좋다. 경금 신금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고 겁재로 작용하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병신합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임수는 재련시 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좋다. 경금 개수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관으로서 헛된 생각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토와 합거를 한다. 이제 이런 경우는 무토가 많은 경우는 산속의 경금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무토가 많은 경우는. 그런데 이때 개수가 있으면 무토와 합거를 해서 흙을 화로 바뀌어주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금에 관한 이 다른 청간과의 합을 살펴보았습니다.